단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세계문항 1800자 분량을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1번에서는 편견과 개방성 그리고 상대성을 주제로 먼저 주제어를 찾아서 200자로 요약하라 이런 요구, 그리고 400자로 나머지 제시문을 적용 설명하라. 문제 2번에서는 다문화주의를 토대로 해서 공통점을 찾은 뒤 비판하거라. 역시 문제 3번에서는 외부 효과를 주제로 해서 이것을 적용한 뒤 이를 토대로 해서 억제 방안을 서술하라.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 설명 그리고 독해 적용의 문제 그리고 600자 3개라는 기존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리엔탈리즘과 그리고 샐러드볼과 윤곽로를 들어두시게 된다면 문제 2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국대의 경우 문제가 단답형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대학 측에서 상세하게 예시 답안을 공개를 하고 있는 만큼 각 문항별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린 뒤 대학 답안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에서는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의 주제는 바로 편견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이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모습,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태민이가 장애라고 해서 편견을 갖는 어머니의 모습을 요약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2에서는 가에서 찾은 편견을 중심으로 자목의 한계를 서술하고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 나에서는 이 논술의 단골 메뉴 중 하나인 예덕선생전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때 자목이라는 사람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바로 똥장군이죠. 이런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편견에 빠져 있다 이런 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바로 상대성을 자각함으로써 사유가 개방적이 되고, 이러한 개방적 사고는 무엇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됨으로써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는 확장된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편견의 극복 방안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1-1입니다.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편견이다. 이 단어 없으면 0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엘리자베스는 첫인상만으로 다하시를 오만한 남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편견을 버리는 그녀는 그가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임을 알게 된다. 두 번째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태민이는 청각장애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정교회장에 당선된다. 1-2입니다. 가의 주제어인 편견의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나의 자목이 가진 관점은 일종의 편견이다. 자목은 예덕선생의 비천한 직업을 이유로 스승인 성귤자가 그를 칭송하고 교제를 청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의 문화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귤자의 대답이 보여주듯이 깨끗한 직업이 깨끗한 사람을, 더러운 직업이 더러운 사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이와 다르다. 개방적인 사유의 확장을 보여준다. 다의 태도는 사람과 사물은 항상 변하고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상을 볼 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각도로 볼 때 변화하는 대상의 새로운 면과 숨겨진 면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사유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다의 화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오래간만에 기미독립선언서가 출제가 되었고,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경 지식의 문학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 정도부터가 핵심 구절일 텐데, 오늘 우리의 소임은 다만 우리 건설에 있을 뿐이요 결코 너희들이 파괴에 있지 아니하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너희들을 옛날의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샘을 내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 공존의 이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재심은 나에서도 다문화 사회를 뭐로 비유함으로써 샐러드볼로 비유함으로써 다양한 재료가 서로 공존할 때 좋은 맛을 낼 수 있듯이 각각의 민족도 서로 공존하면서 창의적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나의 공통점 설명하시면 될 것이고, 재심은 다에서는 이런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특히 오리엔탈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한테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찾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는, 서구에 대해서는 서구는 문명이라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사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논리를 어디에 적용해서 바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적용해서 서구인은 문명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스스로 내면화한 뒤 이것을 다시 동남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다, 야만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배타적 속성을 보이는 한국인의 이중성, 이 부분을 문학에서 잡아서 답안지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서는 독립선언의 취지가 인류평등을 주장하고 타인의 파괴나 샘을 내어 배척하는 데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나의 샐러드볼 이론은 다문화 사회의 이민정책이 샐러드볼 안의 샐러드가 고유한 맛을 유지하듯이 각각 고유한 맛을 유지하듯이 하나의 집단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할 때 문화적 창조성이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다른 문화를 수용,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시각, 다원주의적 시각이 될 것이다. 다의 화자인 나는 네팔인 노동자인 쿤이 네팔 말을 쓰는 아버지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차별받지 않기 위해 쿨은 미국 사람처럼 청바지를 입고 나는 탈색제를 사용한다. 이로 보아 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인들이 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 등을 달리 보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쿤의 이야기에서 확인된다. 서구에 대해서는 동경의 태도를,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화자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이중성은 스스로 서구에 대한 열등감을 내면한 결과에 불과하다. 문화발전 가능성이나 국제 경쟁력의 향상 차원에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이중적 차별은 스스로의 창의성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 문화의 역동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제 2번에 대한 대학측 답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외부 효과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다를 해석한 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외부 효과를 장려하고 나쁜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외부 효과는 꽃을 키우는 화훼업자와 그리고 양봉업자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을 경우 화훼업자는 벌이 날라와서 수정을 시켜줘서 좋고, 그리고 양봉업자는 여기서 꿀을 가져와서 좋고, 이것이 좋은 외부 효과라면, 나쁜 외부 효과는 무임승차 등의 심리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전체의 이익이 훼손되는 그런 양상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쉽게 비유를 하게 된다면 공중화장실의 휴지가 자주 없어지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공공쓰레기통은 늘 차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재심은 나에서 말하는 공정여행은 서로 좋은 외부 효과를 이렇게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해서 좋고, 그곳의 주민들은 여행자가 쓰는 이러한 비용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은 잘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같은 지원 방안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적용 분석 후 대안을 서술하시면 될 것이고, 다에서 말하는 사이버 불링이나 안티카페는 이거 안 시켜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 재미는 있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던 내가 돈 드는 게 아니고 재밌고 비용도 안 들어서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것을 경제적 개념으로 비용을 들게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벌금을 때려버리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공정여행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으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이것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테면 대학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했을 경우 분명 좋은 외부 효과를 창출하겠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이때 보조금 등을 지불하게 된다. 철저히 무슨 경제의 개념으로 나와 다를 분석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에 따르면 외부 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고, 나의 공정여행은 여행자가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경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이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상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즉 즐거움과 쾌락을 얻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로 볼 수 있다. 나에서 공정여행은 여행자에게 주민들이 경험하는 이익에 따른 대가가 없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잘 실행되지 않는다. 반면 다이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경험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공정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들이 관행여행 대신 공정여행을 선택하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서 여기에 따른 대가를 여행자들이 받도록 하고, 다이 사이버 불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전체 한 문장인데 좀 길죠. 학생 여러분들은 끊어서 쓰는 거 버릇처럼 습관 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